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당뇨 환자의 3명 중 1명이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올리는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혈당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영양제 성분 5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영양제는 당뇨 환자에게 양날의 검 같은 존재인데요. 왜냐하면 혈당 조절은 인슐린, 음식, 생활습관 이 3가지를 모두 다 잘 관리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영양제 성분 하나가 이 균형을 모두 깨뜨릴 수 있거든요. 한 연구를 보면 특정 영양제가 혈당 수치를 갑자기 치솟게 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는 신장이나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잘못된 성분은 이런 장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제를 고를 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가를 이제는 따져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건강에 좋다라는 광고 문구만 믿으셔도 안 됩니다. 성분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이유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뇨 환자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성분 5가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은 아니고요. 최신 의학 연구와 전문가 의견으로 뒷받침이 된 사실이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나 피로 회복용 영양제에 자주 들어가는데요. 한 논문에 따르면 카페인이 인슐린 감수성을 최대 15%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카페인 함량을 꼼꼼히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이 카페인을 조절하면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카페인 대체 음료를 활용하는 건데요. 루이보스티, 보이차, 둥글레차는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기 위해서 간혹 디카페인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요. 디카페인에도 카페인이 소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려면 물을 충분하게 마시고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챙기는 게 좋으니까요.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글루코사민입니다. 관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당뇨 환자들도 많이 드시고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숨은 위험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험에서 글루코사민을 1500mg 섭취한 그룹은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졌고 공복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당뇨 환자는 글루코사민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당뇨가 있지만 관절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먹고 싶다면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고 혈당 변화를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대체할 수 있는 성분도 있는데요.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SM, 메틸설포닐 메탄이라고 해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통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혈당에 영향이 적어서 글루코사민을 드시고 있는 분이라면 MSM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록잎 홍합입니다. 관절 보호 성분이 풍부하고 자연 추출물이라서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콜라겐 펩타이드와 비타민C입니다. 연골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관련 성분입니다. 근육 강화제나 면역력 보조제에 몰래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분이 진짜 위험한 성분입니다. 미국 FDA에서는 스테로이드가 혈당을 20% 이상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스테로이드 함유 약물이나 영양제를 섭취한 당뇨 환자가 급성 고혈당으로 입원한 사례는 여러 문헌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3가지 사례만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테로이드로 인한 당뇨병성 케톤산증 사례. 한 연구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후에 급격한 고혈당, 심한 탈수로 인해서 저혈량성 쇼크와 다기관 부전까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인슐린 치료를 통해서 회복됐고요. 스테로이드를 중단한 후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테로이드 처방 후 고혈당으로 입원한 당뇨 환자. 당뇨병 환자에게 덱사메타손과 소론도 같은 스테로이드 약물이 처방된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스테로이드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증가시키는 작용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사용과 고혈당 빈도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 환자들 중에서 50% 이상이 혈당이 200 이상으로 상승하는 고혈당이 발생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당뇨병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혈당 악화가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영양제나 약물은 당뇨 환자에게서 급성 고혈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관련 성분을 피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홍삼, 강황, 마늘 등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는 제품을 드시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면역력을 억제하는 동시에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홍삼의 진세노이드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당분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홍삼 제품을 드실 경우에는 꼭 당류 함량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자연 유래라고 표기된 보충제도 라벨 확인은 필수인데요.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같은 성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성분들은 스테로이드 성분이니까요. 특히 해외 직구 영양제는 FDA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안전하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나우푸드, 쏜리서치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설탕과 고탄수화물 첨가물입니다. 취업을 비타민이나 에너지 보충제에 자주 숨어 있는데요. 아무리 소량이라고 해도 대사 속도나 인슐린 민감도가 보통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스파이크 위험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포도당이나 말토덱스트린 같은 단순 탄수화물도 똑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일에서 추출한 성분들인 경우에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유행하는 모로 오렌지 영양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영양 성분표를 확실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들이 설탕과 고탄수화물 첨가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벨을 볼 때 설탕 없음이라는 문구만 믿지 말고 당 지수가 낮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좋은 선택으로는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있고요. 주의할 성분으로는 말티톨, 아가베 시럽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말티톨은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꺼리는 성분 중 하나니까요.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크롬, 정확히는 과다 섭취한 크롬입니다. 크롬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인기 있는 성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적정 섭취량은 20에서 3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권장하는데 일부 영양제는 이거를 훌쩍 넘기거든요. 그래서 크롬을 구매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권장량보다 많은 크롬을 섭취할 경우에는 저혈당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크롬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꼭 함유량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영양제로 섭취하는 게 망설여지신다라고 한다면 자연식품을 활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 통곡물, 견과류 등에는 크롬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식재료들을 자주 드시면 좋겠죠. 다만 여러 개 중복해서 섭취하면 많은 양을 드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평소에 먹던 대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콜리는 1개, 달걀 노른자 2개, 통곡물은 평소 드시던 대로, 견과류는 1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양 성분표를 읽을 때 실제로 흔히 놓치는 실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설탕이라더니 포도당 시럽을 발견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제가 당뇨 커뮤니티에서 본 글인데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취업을 비타민을 샀는데 라벨에 설탕 무첨가라고 써 있어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뒷면을 보니까 포도당 시럽, 이 첨가물로 들어가 있어서 당황하셨다고 해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이런 오표시 사례가 매년 200건 이상 적발된다고 하니까 무설탕이라고 믿지 마시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크롬 함량을 숨긴 경우입니다.
40대 남성분이 혈당 조절용 영양제를 먹었는데 라벨에는 크롬 미량 함유라고만 써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까 한 정에 50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었던 거죠. 최근에 한 연구에서도 크롬을 과다 섭취하면 저혈당 위험이 30% 높아진다고 발표한 논문도 있으니까요. 함량이 명확히 써져 있지 않다면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은 카페인 함정입니다. 60대 여성분이 천연 성분 100%라는 피로회복제를 샀는데 성분에 녹차 추출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심하고 드셨는데 알고 보니까 카페인이 한정에 300mg이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 말이 되나? 싶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위험한 성분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뭘 먹어야 안전한지 제가 당뇨 환자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하는 3가지 대안을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생선 기름에서 추출되는 이 성분은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당뇨 환자가 하루 2000IU를 보충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20%나 개선됐다고 밝힌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경 건강까지 챙겨주는 필수 미네랄인데요. 저랑 혈당 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서도 당뇨로 인한 다리 경련이 심했던 분이 마그네슘을 먹고 증상이 줄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챙겨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린 3가지 성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화면 오른쪽 위에 뜨는 문구를 클릭해 보세요. 관련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당뇨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영양제 성분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설탕과 고탄수화물 첨가물, 과다크롬, 카페인, 스테로이드 성분, 그리고 글루코사민, 이 5개는 꼭 기억해서 라벨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영양제 하나가 혈당 관리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도 10년 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영양제에 푹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홍삼이랑 크레아틴,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도 안 빼먹고 챙겨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막 현기증이 오고 속이 울렁거리고 여드름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홍삼의 달달한 맛 때문에 식욕이 폭발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랑 과다하게 많이 섭취했던 게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내 몸에 맞는지 적정량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요. 그래서 저는 그 실수를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너무 오래전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 경험했던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어요. 혈당 관리하면서 힘들 때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배운 걸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